지금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미 연준의 바램대로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천천히 둔화되는 연착륙으로 갈까요? 아니면 혹시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안심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죠. 실제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닐까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재테크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점은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14일 한국은행에서 게시한 이슈노트,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박경훈, 김찬우, 정원석, 박나영, 진영태, 이응우, 안시환, 이남강, 한지우 연구원들의 보고서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연구조사원분들은 미 연준 위원들과 다르죠.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걸 알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어떤 주식이 급락할 걸 알아요. 그래도 매도해라 의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홀딩이라고 의견을 내야 하는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일단 자료를 열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서 이동하면서 또는 자기 전에 들으시기만 해도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최근 경제 상황부터 거슬러 가봅시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 이후에 2021년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 8%나 높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 정도 전년보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림의 GDP는 국내 총생산이죠. 이게 얼마가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경제 규모가 커졌냐 작아졌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는 이런 상황으로 소비와 기업의 이익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도 급격히 인상을 하는 바람에 그림처럼 GDP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 2022년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걸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둔화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노동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서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진 상황이고, 맨 우측을 보면 살짝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이건 오차범위라서 이거 가지고 뭐 실업률이 늘었다 줄었다 말하긴 어렵고, 어쨌든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도 물가 상승 압력에 똑같이 놓여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 천연자원이라든가 뭐 제품들을 수입을 못하고 있죠. 유럽은 이렇게 직접적인 물가의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유럽은 미국보다 더 높은 9%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 부족, 또 소비 위축 등으로 푸른색 선의 유럽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죠. 이것을 보시면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걸 볼 수 있고, 소비 심리 또한 마이너스 20 이하로 내려갔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수준보다 더 심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사실상 러시아를 경제 위기로 몰고 가겠다, 이 전략으로 유럽이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역풍을 맞아서 유럽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최대 리스크는 지금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올리고 있는 이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경제적 리스크는 미 연준의 정책 미흡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렸을 때는 슈퍼인플레이션이 오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미국의 리스크는 1960년대부터 1981년과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화되는, 즉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가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높이 올려야 됩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아지게 될 경우 미국 내에서 소비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달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에서 달러가 급속도로 이탈이 되죠. 이에 따라서 소비 감소도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나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 미국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달러가 급속도로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도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강달러가 발생하고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산 가격 폭락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 디폴트 이런 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이 글로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서 25%로 추산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고 기축통화가 달러죠. 세계 공용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임을 맡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세계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연준이고, 여기 FOMC에서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 등을 결정을 하는데, FOMC 위원들도 사람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흡한 정책이 역사적으로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인플레이션을 쉽게 받다가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큰 리스크다 이겁니다. 앞서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깐 언급드렸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조사국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한 리스크로 지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지난 1960년부터 1981년 요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미연준의 대응입니다. 그림의 푸른 선이 뭐냐면 미연준의 기준금리예요.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리고 낮아지면은 바로 또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1960년대부터 80년 요 사이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이걸 반복할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이 어차피 물가가 떨어지면 또다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더 높게 올리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1981년에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가서야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미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고, 인상된 기준금리를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더 이상 낮추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현재 미연준에서는 이와 똑같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수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미연준이 경기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쯤이면 기준금리를 낮춰도 되겠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섣부르게 내리게 될 경우에는 결국 FOMC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과거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와 같은 이런 실책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 지금 한국은행의 조사원들은 계속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유럽의 문제를 또 보면, 유럽은 러시아 경제 제재 이후에 천연가스 공급이 현재 잠정적으로 조금씩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제 제재 이전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그림처럼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유럽으로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제재 이전에 비해서 33% 수준으로 급감해 있어요. 현재 유럽 국가들은 대체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개발하겠다, 소비를 감축하겠다, 또 정부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간간히 견뎌내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거죠. 겨울이 오고 있어요. 난방 없이 버텨낼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날이 꽁꽁 어는데 난방 안 되는 방에서 한 달만 지내라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결국 러시아 제재는 풀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만약에 유럽인들이 이런 추위를 견뎌내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왜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죠. 러시아 천연가스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데서 뭐 가져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가격이 급등해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체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이미 감산을 하고 있는데 더 감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뭐 이런 제조업체들도 있고 파산하는 제조업체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높으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 고물가를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나 저러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유럽은 그 타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에서는 과거 미국 1971년 이후에 나타났던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 또는 뭐 경착륙이라고 하고, 유럽도 1999년 이후부터 이렇게 경기 침체 또는 경착륙이 왔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과 지금 2022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 놨거든요. 일단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럽과 미국 모두 상당하고, 특히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뭐 이상기후부터 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유럽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보다 경착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미국의 고용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경착륙이 일어났던 이 경제 상황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실업률이 낮고 일자리 수준도 높은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고, 가계부채 또한 미국이 지금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반면에 유럽의 가계부채 비율은 과거 경기 급락 시점, 요 시점들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국가죠. 그래서 미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유럽은 국가 간의 정책과 이런 경제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책 결정도 느릴 뿐만 아니라 정책이 시행되는 이런 것들도 다르죠. 따라서 동유럽 재정 취약국들은 이 문제를 버텨내지 못하고 위기가 터지거나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봐도 경기 침체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한국은행 조사원들이 자체 추정한 이런 경기 침체 확률 자료를 보셔도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의 경기 침체 확률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날 만한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던가 아니면 러시아 경제 제재가 뭐 풀린다던가 이런 큰 변수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 외에도 핵심 물가 지수라 그러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그래야지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예측이 조금은 어렵다 알 수 있고, 러시아 경제 제재 마찬가지죠.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조사원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상황은 미국, 유럽의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라 급격히 침체되는 경착륙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투자 판단을 내리셔라.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보다는 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줄여가야 되는 구간이고, 부동산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의 이슈노트,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장 객관적인 이 조사 연구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죠. 분명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또 앞으로 변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의견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중요한 의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제가 매주 진행 중에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